이것도 황당한 와중에 어쨌든 2,000명 대하는 얘기를 안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딴 곳에만 신경 쓰는 이 상황 중에 하나가 네. 어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나오는 게 사실 재밌어요.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재욱 원내대표,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같이 가가지고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서 만난 거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 달서가 후보도 함께 했는데 30분 동안 비공개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마치 이제 두 이제 정상이 만나면 각자의 대변인들이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눴다라고 각자가 브리핑하지 않습니까? 네. 마치 그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유영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영하 후보가 한 얘기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돼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조언을 했다. 의대 정원 문제를 또 물어봐서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 당시에 기억하실 텐데 원격 의료 뭐 이런 거 도입한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의료계랑 마찰 있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의대 정원 문제랑은 별 관계는 없죠. 그냥 의료계 현안이었던 것 뿐이지.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의대 정원 문제를 근데 거기다 물어보면 답이 나오나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난 지금 황당하네. 그렇죠. 이런 의문이 있는 가운데 아무튼 이거를 뭐 국민의힘이 유튜브 영상에도 올리고 뭐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사 나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을 볼까요? 경향신문 4면을 보시면 제목이 이래요. 국정농단 30년형 구형 한동훈 박근혜 국정 관련 좋은 말씀. 네, 이게 과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돼서 이 수사하고 나서 박영수 특검팀에 그렇죠.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형 구형할 때 직접 나와서 그 구형했던 당사자예요. 본인이 구형했단 말이에요. 재판장에서. 그런데 지금은 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국정 관련한 좋은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배경은 뭐냐? 경향신문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한 위원장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보수 표심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의 말을 빌어서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 등을 달래기 위한 측면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도태우 후보라는 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변호를 맡았던 데다가 이제 공천이 지난번에 취소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무소속 출마를 한 그런 상황인데 뭐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표심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 경향신문에 이런 평가가 나와요.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 시절로 회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은 황교안 전 대표의 전철을 밟고 있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통합을 강조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언급하며 천근 같은 말씀이라며 잘 챙기겠다고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평가 나온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뭐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범죄자 연대라고 하는 비난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도 그로테스크하다는 표현을 듣고 있잖아요. 이 장면이 진짜 그로테스크한 거 아니야?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네. 중앙일보가 좀 더 이 자리에서 오간 내용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어요. 네. 중앙일보 사면 기사를 보면은 한동훈 총선 보름 전 박근혜 만나 박 당정대리 좋지 않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사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가 돼 있냐면 참석자들의 전원을 종합하면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불거졌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윤한 갈등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정 간 협의를 잘해서 선거를 이겨야지 국민들의 자꾸 대립되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다면서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 이럴 때일수록 여당이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내용의 조언을 했다. 여권에선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이해하고 돕는 게 좋다는 취지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그랬죠? 그러지 마세요. 라고 했다라는 거에 가까운 얘기를 지금 중앙일보가 쓴 것이고 뭔 박 대통령은 만능인데 다 하는데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조언하고 지금 여당 대통령 갈등에 대해서도 쓴소리하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할 말 하세요라고 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까불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도 했대요. 지난번에 대구 민생토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왔는데 좋은 얘기도 많았다. 네.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묵묵히 이 말들을 경청했다고 하고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5일에 출간된 박근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에 대한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책을 최근에 사서 읽었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갖고 쓰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신문도 이 대목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 재판 때 재판정에 이례적으로 직접 나와 구형문을 읽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지금의 한동훈 위원장이다. 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의대 정원 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도 이어졌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총선 판세 관련 데서는 여권 내부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신문이. 다 지난 일인데 뭐 지금 뭐 선거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부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신문이 분석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전략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게 이제 수도권이 급해 죽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보수층 결집을 한다고 또 갑자기 대구를 또 내려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요. 이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이 여기저기서 새니까 여기 가서 맞고 저기 막 허겁지겁 뛰어가서 저기 가서 맞고 이런 형국이에요. 지금 보면. 그리고 TK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좀 더 우클릭하지 않아서 좀 더 보수적이지 않아서가 떨어졌느냐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맞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TK 민도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아니라 윤석열, 한동훈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 보수층 유권자들이 이거 누구 책임이지? 누가 맞는 거지? 누구 편 들어야 되지? 이거 가지고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 떨어진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갈등을 윤석열 대통령이든 누구든 치유하거나 또는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여당이 정확하게 선을 확 긋고 네. 중도층 공략에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TK 보수층도 그렇죠. 저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총선에서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거는 해소가 돼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TK가 이준석 대표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과거의 어떤 일에 불과한 박근혜 전 대통령 붙들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충청권 민심 당연히 중도층 잡으면 충청권 민심도 잡을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세종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국민 우습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향신문 일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거 뭐냐. 급해진 여권 일제히 색깔론 꺼냈다. 색깔론이라는 게 뭡니까? 우클릭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보수층 결집시키겠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이념이 좀 더 보수화되어 있는 뭐 노년층에게 투표장으로 나와라 이런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고령층 그리고 보수층이 좋아하는 이슈를 막 던지면서 우리 그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결해 주세요. 이 옛날식으로 말하면 저 빨갱이들이 정권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경향신문 이렇게 썼는데 네. 왜 이렇게 썼냐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최근에 색깔론 얘기를 막 했다라고 그동안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가세한 분이 있는 게 인요한 국민의 미래로 가버린 이 선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인요한 선대위원장이 선대위 회의에서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는 전쟁을 치러서라도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이 천안함 문제 이런 것들을 막 거론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국무회의에서 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나라를 지킨 영웅들과 참전 장병들,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짠 듯이 그러니까 여권의 서해수호의 날에 가가지고 그렇죠. 갈등하다가 갑자기 화해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잖아요. 그때도 반국가 세력, 그렇죠. 뭐 종북 세력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북 세력들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맞장구 치는 것처럼. 맞아.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종북 세력 얘기하면서 색깔론으로 갈등 치유하는 것처럼 색깔론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이런 구도를 짜고 있는데 왜냐? 급해서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권이 일제히 이념 대결을 강조하는 데는 보수 지지층의 소구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호주 대사의 도피 의혹 등으로 정권 심판론이 덩치를 키워나가자 색깔론에 기대서 총선 쟁점을 이념 대결로 바꾸려는 것이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